아는 기자, 아자 사회일보 최주연 기자 나왔습니다. 저희가 제목을 살인범의 두 얼굴이라고 적었는데요. 네. 스스로도 오랫동안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는데 재판장에서는 아주 순한 양이었다면서요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반성하고 또 선처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범행을 구상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. 전모 씨는 지난해 2월에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직접 출석했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지난 5월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3차례 내기도 했는데요. 하지만 이 범행 당일 영상을 보시면 반성하는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었죠. 이 피해자의 근무 시간을 신당역에서 수모정거장 떨어진 구산역에서 미리 확인한 뒤에 범행에 앞서 신당역 일대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했습니다. 현재로서는 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이 본심과는 좀 달랐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. 전 씨가 그동안 피해 여성에게 보낸 이 예. 문자를 저희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드렸는데 네.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섬뜩했을 것 같습니다. 뭐 돈까지 요구를 하고요. 맞습니다.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사이에 전 씨가 피해자에게 문자 등으로 연락한 횟수가 수사기관이 파악한 것만 372건입니다.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 피해자가 전 씨를 고소한 전후로 내용이 조금 달라졌거든요. 첫 고소 전만 해도 연락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부탁처럼 보였는데 목숨을 스스로 끊겠다,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겠다 등 협박 강도가 조금씩 세집니다. 이 피해자가 2차 고소를 한 뒤로는 미안하다,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거든요. 경찰이 오늘부터 전 씨의 통신 기록 분석에 나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려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다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범행을 계획했는지 이런 동기 부분도 수사할 계획입니다. 그런데요,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예. 결과적으로는 별 소용이 없었던 셈이에요.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결국에는 용기를 내서 신고도 하고 또 고소도 한 피해자가 이 보복성 범죄로 목숨을 끝내 잃었기 때문인데요.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. 피해자가 경찰에 112 신고를 한 게 지난해 10월 초이거든요. 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직후라서 경찰이 전 씨에게 서면 경고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경고장을 받은 전 씨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법 영상물 유포로 협박하며 1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신변보호는 한 달 뒤에 끝났고 이 구속영장도 기각된 전 씨는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계속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이 스토킹 가해자 처벌만큼이나 이 보복 범죄를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,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그래서요, 대통령, 총리, 장관 모두 네. 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. 뭘 준비 중인가요? 어제 오늘 사이에 뭐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. 여러 대책들이 쏟아지고는 있는데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없애겠다 나섰는데요.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범죄에서 이 스토킹 처벌법을 빼내겠다는 겁니다. 이 피해자가 다녔던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급하게 이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맞게 재발 방지 아이디어를 제출하라, 이렇게 공지를 했다가 안팎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. 마무리하기 전에 이 서울시 의원 발언 앞서 네. 전해드렸는데 논란이죠? 맞습니다. 오늘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가해자 전 씨에 대해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라며 안타깝다,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. 시민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공감을 하고 있다,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시정에 참여하느냐 같은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숨진 피해자는 물론 유족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아는 기자 최주연 기자였습니다.